이 사람들이 8명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김민석과 민영배는 수석과 차석을 했으면 좋다. 왜 그런지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영배의 말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봉주는 제가 첫 번째 강의서부터 지금 이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나왔을 때부터 결정됐을 때부터 정봉주는 위험한 인물이다. 왜 정봉주를 알거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늘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전에 제가 협동조합 잠깐 할 때 그때 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죠. 그 후에도 뭐 그 활동 상황을 조금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공직에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고? 정당을 만들었다고? 열린민주당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뻐겼습니까? 그러다 이렇게 가지고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뭐야 열린민주당을 포기하고 저쪽 당으로 합당해버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어.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늘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그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기적인 비전이 없나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더라도 자기의 정치를 하고 싶었으면 자기 정치 철학을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근데 정체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 그 예측 가능성이 아주 낮아서 그걸 높다고 평가하려면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정봉주 같은 사람이 정치판에 나와서 물을 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있잖아요. 5분은 고민정, 박광훈, 홍익표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민영배는 김민석은 반드시 수석이 되고 뭐 수석, 뭐 자석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사람 2사람 김민석과 차석 최고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민영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김민석은 워낙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김민석은 수석 최고가 될 것 같은데 민영배는 이렇게 여기 이쪽 수도권 오니까 다시 또 꼬레비로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영배를 모르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다시 합니다. 꼭 민영배를 선택해 주세요. 2표를 선택하니까 2표 중에 1표는 반드시 민영배를 선택하시도록. 김민석, 민영배 2사람 선택하면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진작에 이 작업을 오래전서부터 은퇴한 다음에 한 1, 2년 쉬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했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뭐 다 잘 알아서 하겠지. 내가 정치판에 뭐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다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웬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선거, 이 최고위원 선거에라도 내가 뛰어들어서 챙겨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봉주가 최고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정치판에 적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뭘 잘하는 사람인지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BS 시사 교양 라디오에 여기에 나와서 정봉주가 이재명에 화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박원석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네.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야, 이거 뭐야?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네. 두고 봐. 정봉주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원터처블이야. 얘기. 그래서 야 이게 약간 잠깐 만장일치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만장일치제라는 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만장일치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의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예요. 합의의 원칙이 없어요. 우리나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사조직론이 얼마나 중요해.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정의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당 대표의 자문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고위원은 자문력이에요. 거기서 합의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민정이나 그 홍익표 박광원 이런 애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이재명 뭐 하는 일에 딴지 놓고 이 홍익표도 얼마나 딴지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이제 그만하세요. 이래 있잖아.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말은 이게 정봉주가 만들어낸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자, 들어봅시다, 또.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구나, 분명히. 이게 정봉주 그리고 썼네. 소위 말하는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보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예.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표본이 윤석열이야. 행정가 출신이라서 다른 사람 막 제왕처럼 굴고 다른 사람을 그거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제왕적으로 자기 남의 말을 안 듣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 공무원들을 다 설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그 산골을 다 불법 이 좌판으로 골짜기마다 있던 불법 상인들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언터처블한 그 상태를 상인들을 놓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스스로 철거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항상 뭐를 합니까? 항상 대화하고 설득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 목적, 방향을 정해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게 가장 합리적이잖아. 그걸 합리적이니까 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져 주거든. 시장이 책임져줘. 도지사가 책임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설득. 합리적인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계속 들어봅시다. 네. 이거 뭡니까? 그 최고위원회 2-3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네. 또 3% 차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말이 안 되는 정봉주가 개소리라는 겁니다. 자, 플러스님, 선거 기간 되니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은 선거에 나온 정치인을 평가하는 예측 방법이나 통계, 증명, 개념, 체계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누가 국회의원 나오면 동네 막걸리 돌리고 그러잖아요. 고무신 돌리고. 그래서 당선되는 게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제대로 된 구조화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만 되면 발전합니다, 한국은. 놀랍죠.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 누가? 정치인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몰라. 그게 문제예요. 다시 하나 봅시다. 뉴스토마토에 오늘 정봉주 이재명 팔이 척결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정봉주가 박원석한테 말해놓고 이제 자기가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잠깐만 들어봅시다. 기자회견 1분 14초짜리입니다. 이재명 팔이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정봉주입니다.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사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팔이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팔이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몰라. 지가 뭘 도려내. 그 다음에 40년 민주당 40년은 지가 거기서 국회의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와서 그 당을 열린 민주당이라는 걸 뜻하니 만든 거 아니야. 그래놓고 무슨 40년 민주당원이라고 그래. 거기서 탈당하고 나와서 혼자 손혜원 의원하고 같이 저런 아니 그냥 너무나 뻔뻔한 거야 이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정봉주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정봉주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뭐. 그런데 그 기자들이 그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정봉주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는 거야. 함부로 대한다. 그리고 자기 뭐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그런다는 거지. 뭐 가족 얘기도 있는데 난 뭐 그 가족 얘기야 뭐 자기 사생활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보다 권력이 좀 낮다. 그렇게 생각되면 계급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갑질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나 권력이 자기보다 많은 사람한테는 가서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죠. 이재명 파리 그 기자회견을 보고 이거 가지고 분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팔이다.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이제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정봉주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자기중심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욕망에 끌려가는 거죠. 욕망에 끌려가는 거죠. 그것이 죄를 낳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면 죄를 낳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나 아렌트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정치에 한나 아렌트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 오늘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민영배